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PCRC 27기 손명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웹 브라우저의 역사인데요. 그냥 가볍게 웹 브라우저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거쳐오면서 어떤 웹 브라우저들이 생기고 어떤 경쟁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냥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2013년도에 홍익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기획부장으로 PCRC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이 아닌 어느 한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통합관리하는 통합주차 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 왔다 갔다 하실 때 차단기 열리고 닫히고 또 요금 계산하실 때 정상기 사용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웹 브라우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인터넷상의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에 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팀 버너스비라는 분이 고안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 웹 브라우저 말고도 저희가 사이트 주소 같은 데 보면 보이는 www, HTTP 프로토콜, 그 다음에 사이트 주소의 규격인 URL까지도 고안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대단한 일을 하신 게 본인이 고안하고 개발한 기술들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무료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웹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토대를 마련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세계 최초의 웹페이지인데요. 팀 버너스리가 이제 자신이 그동안 고안하고 개발했던 웹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팀 버너스리가 이제 무료로 기술을 공개하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여러 웹 브라우저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대중의 선택을 받은 브라우저는 모자이크 브라우저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자이크가 이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한 페이지 안에 텍스트와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요. 기존에도 이제 그림을 표현해주는 웹 브라우저들은 많았는데 그전에는 그림을 표출하려면 따로 창을 하나 띄워서 그림을 표출하는 식으로밖에 구현을 할 수 없었는데 모자이크는 그냥 한 페이지 안에 텍스트와 그림을 함께 표현을 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과 함께 대중들의 인기를 받은 모자이크는 이후 이걸 토대로 해서 두 개의 웹 브라우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맨 첫 번째는 당시 모자이크의 개발자였던 마크 앤드리슨이 따로 회사를 차려서 만든 넷스케이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대하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모자이크의 라이선스 비용을 제공을 해서 그걸 토대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경쟁 체제를 붙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제1차 브라우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초창기에는 이제 넷스케이프가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윈도우즈나 애플 PC, 맥, 그 다음에 유닉스 등 다양한 OS 호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메일 서비스도 제공을 해서 넷스케이프 하나만으로도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웹 개발하면 꼭 듣게 되는 언어들이죠. 자바스크립트나 CSS도 이때 개발을 해가지고 웹 개발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과 함께 넷스케이프는 초반에 선두주자로 앞서 나갔고요. 1996년에는 무려 80%의 점유율까지도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 게이츠가 이걸 가만두고 보진 않았겠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서 넷스케이프의 점유율을 끌어올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은 배송비를 받지 않고 익스플로러 CD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료화 정책을 펼쳤다는 건데요. 넷스케이프는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유료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이 약점을 제대로 파고든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잘 나가는 OS죠. 윈도우즈의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익스플로러를 끼어 팔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넷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나 성능이 비슷했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윈도우즈를 사니까 익스플로러가 바로 딸려와주기 때문에 굳이 넷스케이프를 추가로 설치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익스플로러 전용 웹 규격을 개발을 해서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 이 규격으로 만든 웹사이트를 열려고 하면 오류를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액티브엑스가 있고요. 또 자바스크립트를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바꾼 제이스크립트도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화 정책에 매우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나라의 언어를 빠르게 번역을 해서 유통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넷스케이프 3.0 버전과 익스플로러 4.0 버전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통될 때 넷스케이프는 영어판이 유통이 되는데 익스플로러는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된 버전이 유통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어 버전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된 걸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익스플로러는 전 세계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익스플로러,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넷스케이프는 결국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게 되고요. 결국 AOL이라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인수를 당합니다. 그렇게 제1차 브라우저 전쟁은 익스플로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익스플로러는 이제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려서 점유율을 쭉쭉 높이다가 2002년에는 무려 96%라는 아주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하면은 그냥 익스플로러를 떠오르는 수준까지도 갔었죠. 근데 이게 독점 시장이 되다 보면 결국엔 내부적으로 해이해지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전점에 있던 익스플로러 버전 6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익스플로러 버전 6는 이제 2001년에 출시가 되고 나서 5년 동안 2번의 업데이트 후만 하고 기능 개선 작업을 한 번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잘 나가던 OS가 이제 윈도우 XP였는데요. XP 다음 비스타가 나오기 전까지 익스플로러 개발팀을 해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신 웹 표준 기술이 나오면은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지고 또 보안에도 이제 점점 구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에 질린 사람들은 이제 점차 익스플로러를 대체할 웹 브라우저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요. 또 개발자들도 이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브라우저들을 개발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게 제2차 브라우저 전쟁. 익스플로러에 제일 먼저 대항을 한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인데요. 파이어폭스는 모질라 재단에서 개발을 해서 2004년 11월에 정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탄생 배경은 원래 이제 넷스케이프가 하향세를 겪을 때 본인들의 코드를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질라 재단에서는 이제 넷스케이프의 코드를 분석을 해서 넷스케이프를 이제 발전시키고 좀 개선해 나가는 목적을 갖고 코드를 봤다고 해요. 근데 코드를 보니까 스파게티처럼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완전 난장판인 상태여서 결국엔 이 코드를 다 제쳐두고 아예 처음부터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개코 엔진이고요. 이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파이어폭스입니다. 탄생 배경으로 보다시피 기존의 웹브라우저 틀을 다 벗어나고 새로운 틀 안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다 보니 당시 익스플로러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폭스는 당시 익스플로러 독점 체제 안에 정체되어 있던 웹브라우저 세계에서 새로운 대체제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파이어폭스 2.0이 나왔을 때는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90% 선이 깨지게 됩니다. 90%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랴부랴 다시 익스플로러 개발팀을 모았다는 일화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이어폭스가 이렇게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면서 싸우는 동안에 또 하나 떠오르는 웹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파리인데요. 사파리는 애플에서 개발을 했고요.
2003년 6월에 정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파리가 나오기 전에는 맥 OS에는 기본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였어요. 근데 애플 측에서 이제 익스플로러를 말고 아예 애플만의 브라우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사파리고요. 사파리가 나온 뒤로부터 맥 OS에는 기본 브라우저로 사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1월에 아이폰이 탄생하면서 아이폰의 iOS에도 사파리가 기본 브라우저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점유율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고 아이패드, 맥북 같이 이제 다양한 애플 모델들이 있고 거기에 기본으로 다 사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플의 익스플로러라는 수식어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파이어폭스, 그리고 애플 생태계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사파리, 그리고 이들을 방어하는 익스플로러, 이렇게 3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셋 중에 과연 누가 이 제2차 브라우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하게 신흥 강자가 뛰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크롬입니다. 크롬은 구글에서 개발을 했고요. 2008년 12월에 정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사파리에서 사용한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했다가 이 엔진을 토대로 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블링크 엔진, 흔히 이제 크로미움 엔진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크로미움 엔진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타 브라우저에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 틀, 작업 표시줄이나 주소 표시줄, 북마크바 같은 것을 최대한 간략화하고 인터페이스도 단순화해서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라기엔 지금도 해당은 되지만 검색 엔진 1위였던 구글과의 연동성도 제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롬에 많이 갈아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점유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롬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면서 사실상 모든 브라우저들을 압살을 하고 다녔고요. 파이어폭스가 익스플로러랑 그렇게 힘겹게 싸우면서 점유율 30%를 얻어냈는데, 크롬은 출시된 지 3년 만에 그 30%를 다 따라잡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크롬이 압살하고 있는 동안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 사이에 익스플로러도 계속해서 기능 개선을 하고 성능 개선을 했지만, 익스플로러는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자이크 브라우저를 토대로 해서 나온 브라우저다 보니까 개선이 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2015년 7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윈도우 10과 함께 출시를 합니다. 크롬에서 사용했던 크로미움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기존의 익스플로러와는 완전히 단절을 했고요. 또 액티브엑스 같은 외부 플러그인의 지원을 종료를 해서 더 이상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롬의 이 아성을 이길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 다들 아시다시피 제2차 브라우저 전쟁은 크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2차 브라우저 전쟁은 다들 2015년에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그래프는 지난달 그래프예요. 지난달 웹브라우저 점유율 그래프인데 여전히 크롬이 63%로 월등하게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2등이 사파리, 그 다음에 엣지, 파이어폭스 순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웹브라우저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지금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웹브라우저 자체가 좀 비대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메모리 사용량 문제를 해결하는 웹브라우저가 나온다면 아마 이 판도가 이제 뒤집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궁금해서 한번 한국의 웹브라우저 점유율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1, 2위는 마찬가지로 크롬과 사파리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3위에 삼성 인터넷이 올라왔고요. 4위에 네이버 웨일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삼성 인터넷은 사파리처럼 이제 삼성 핸드폰이나 갤럭시 탭 이런 데 기본 브라우저 들어가다 보니까 손쉽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이버는 구글 크롬이랑 비슷하게 우리나라 또 웹 검색 포털 1위잖아요. 네이버의 연동성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점유율을 높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